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디딤돌 대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정책 대출인데요. 최근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왜 갑자기 줄어들게 된 건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냐, 생애 최초냐, 미혼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나 주택 면적이 달라지거든요. 금리부터 자격 요건까지 모든 내용들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 하나만 보셔도 디딤돌 대출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같은 입장에서 함께 공부하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디딤돌 대출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도대체 왜 디딤돌 한도가 떨어졌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디딤돌 대출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왜 갑자기 한도가 줄어들게 된 건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번에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든 건 디딤돌만 따로 조정된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의 흐름 속에서 함께 바뀐 거라는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이번 6월 27일에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에서 전체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디딤돌도 영향을 받은 건데요. 핵심만 말하자면 앞으로 대출, 특히 집 살 때 받는 대출은 더 깐깐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개개인이 은행에 갚아야 하는 빚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이 빚 중에서도 특히 집을 살 때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늘어나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선을 긋고 조절에 들어간 게 이번 정책인데요. 그 정책 중에서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됐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디딤돌 대출은 애초에 6억까지 나오는 상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정책 대출까지 건드렸을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정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6.9%에서 28.1%로 66% 이상 늘었다고 해요. 전체 주담대 중에서 정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을 넘어섰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생각보다 주담대 중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규제에 정책자금 대출도 피해가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규제들도 있지만 627 대책 전체를 설명드리기보다는 디딤돌 대출을 소개해드리면서 바뀐 부분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대출 한도. 먼저 디딤돌 대출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신혼 다자녀, 이자녀 디딤돌 대출, 30세 이상의 미혼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출이 기존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반은 2.5억 원, 생애 최초는 3억 원, 신혼 다자녀, 이자녀는 4억 원, 30세 이상의 미혼은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2억 원, 신생아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정책 이후에 전체적으로 대출 한도가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은 2억 원으로, 생애 최초는 2.4억 원으로, 신혼 다자녀, 이자녀는 3.2억 원으로, 신생아는 4억 원으로 축소됐어요. 30세 이상 미혼 생애 최초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표에 나오진 않았지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1.5억 원까지 나오고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바뀐 게 있는데요. 원래 디딤돌 대출은 LTV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가 적용됐었는데요. 이번 정책 이후에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생애 최초라도 70%가 적용됩니다. 지방에 소재한 집을 사시는 경우에는 80%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요. 또 이번 정책으로 바뀐 부분은 아니지만 디딤돌 대출에는 반공제도 적용되니 표 참고해서 대출 금액을 따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출 금리. 이번에는 대출 금리인데요.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2.85%에서 최고 연 4.15%입니다. 표를 보시면 소득 구간에 따라 또 대출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고요. 소득이 낮고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몇 가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우대 금리는 한 가지만 적용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추가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우대 금리도 적용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0.5%로 정해져 있고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만 0.7%까지 가능하니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표를 캡처해 놓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대출 상환. 이번 정부 정책에서 대출 상환 기간도 최대 30년까지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요. 다행히 디딤돌 대출은 원래 30년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점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상환 방법 역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금 균등분할 상환, 체증식 상환 3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해요. 네 번째, 주택 제한.
주택 면적도 제한이 있는데요.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읍이나 면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84제곱미터가 딱 30평대로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평수예요.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의 가격도 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가구만 6억 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만 30세 이상 미혼 디딤돌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까다로워지거든요. 주택 면적은 수도권은 60제곱미터, 읍이나 면지역은 7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요. 주택 가격도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때 주택 가격은 내가 산 가격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공시 가격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받기 전에 KB 시세 같은 걸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소득 기준. 마지막으로 자격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입니다.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요. 생애 최초, 다자녀, 이자녀는 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대출이 가능한 정책 상품입니다. 전체적으로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대출 한도만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627 대책 중에 하나로 집을 사고 나면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디딤돌 대출은 원래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가 필수인 정책 대출 상품이었는데요. 여전히 1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번 규제에서 제일 크게 와닿는 건 역시 내가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이겠죠. 특히 수도권에 집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방공제의 LTV도 낮아진 상황이라 대출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로 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번 627 대책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됐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번 규제를 보고 나서 저도 내 집 마련 시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고 자금 계획도 다시 한번 세워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부동산 정책 자체는 그동안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을 한번 조절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당장은 저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무리한 대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투자 목적의 수요, 갭 투자라고 하죠. 이런 수요를 줄이면서 집값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는 게 낫겠다고 저는 전략을 조금 바꿨답니다. 여러분들도 자금 계획과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바뀐 디딤돌 대출을 정리해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안녕!